육생을 할 때 만족이 무엇인지 알 것이에요. 육생을 모르면 인생도 모르는 것이다. 만족과 행복의 차원을 나누어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족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 육생을 할 때만이 비로소 인생도 알 것인데 만족을 모르니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불변이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만족은 논리라는 것이죠.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머물러 멈춰버리는 육생. 이 생성된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라. 어떠한 에너지를 얼마만큼 채워주느냐. 결국은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계에서 생성된 모든 물질은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뿌려 생성시키는 유의 생명체도 생로병사의 차원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 만족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영원불멸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뻐 죽겠어, 즐거워 죽겠, 기뻐 죽겠, 기쁘면 기뻐지, 기뻐 죽겠다. 즐거워 죽겠다. 우리는 왜 없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기쁨은 순간이라는 것. 이 즐거움도 얼마 가지 못하면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 빈물질 차원으로서 인간이 느끼는 차원, 행복만은 영원 불멸 바뀌지 않는 진리. 이 진리의 행복은 선순환이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선순환. 중심잡이, 남북의 중심잡이 질량의 중심을 잡아줄 때 활동 주체의 생장수장 질량이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의 차원은 부모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 이 자식은 생장수장의 활동의 주체로서 행의 현장 사회에서 천변만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가정, 그 부모가 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져 그에 따른 자식은 천변만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모 자식지간은 천륜지간이라 그랬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간이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생을 모르는데 인생은 어이 알겠느냐. 육생 넘어 인생을 알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부터 우리는 버둥거리는 게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사고를 하고 가치를 찾고 철학을 논하며 사상과 이념 등에 몰두해 왔어요. 인간이 영장의 동물로서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기의 그 생명력만 갖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사고하지도 않고 가치하지도 않으며 철학이나 사상, 이념 등을 논하지 않고 있어요. 육의 생명체, 먹을 것만 갖고 육생 안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하지 않는 것이죠. 철학, 사상, 이념, 가치에 몰두해 그 육생 너머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 하라고 고뇌하는 것이죠.
아울러 뿌리 민족의 통일 방법은 사와 정의 세상에서 태극,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 흡수 통일이어서도 안 되고 더더욱 무력 통일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북은 남북으로서 덥고 추위에 대한 자기의 가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얼마만큼 부화를 시켜갖고 얼마만큼 적절한 온도를 맞춰 36.5도 인간의 인체의 그 기온 37도에 맞춰 어우러져 나갈 수 있는가.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 온도의 차는 누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한쪽만 삐끗해도 뜨거움이 차가운 것으로 변하고, 자칫 차가움이 열나는 물로 변해버려 삶의 질은 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통일은 치킨 게임 되기 일수라고 그랬어요. 치킨 게임이 뭔 줄 아시죠? 또 천재지변과 질병에 이은 전쟁은 대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강력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왜 2024년 전후로 인해 갖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남북의 중심잡이 질량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사여탈의 질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흔들리냐는 얘기예요. 이 남쪽은 해양 세력을 품어 안고 있는 것이고, 이 북쪽은 대륙으로서 그 대륙 세력을 등에 안고 있어요. 해양 세력을 통해 대륙에서 모든 만물의 육생의 꽃이 피는 것이라, 서로 적절한 하늘의 비가 뿌려줄 때 대륙에 숨겨져 있는 씨앗은 뿌리를 내려 몸통, 줄기를 통해 몸통에서 가지를 맺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힘의 논리는 안 돼요. 힘의 논리는 육생이라. 그것을 내가 가리켜 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찬누와 같다. 힘의 논리는 육생량만 세우고 있어. 석유와도 같은 거예요. 석유에 불을 붙이면 확 일어나나, 그 에너지원은 천의 기운마저 말라버리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물과 불이라고는 하지만, 물불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육성하는 것이에요. 물불의 차원. 이것은 뭐예요? 물과 기름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이 기름을 왜 주어졌느냐? 인간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그러면 하늘에서 비는 왜 내리게 하느냐? 육의 생명체를 키워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에서 불을 생성시켜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뭐예요? 지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 육생량과 정신량이 부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면 한쪽을 세운다는 건 태극, 음양,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불필요한 것이다. 이 검은 물 석유로 육생 물질 문명 사이의 차원을 이루었다면 물로서 지혜로서 그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균형 잡이가 무엇이냐. 반도는 뿌리로서 해양 세력의 모든 육생량을 흡수하는 것에 있다. 그럼 모든 육생량을
흡수한 만큼의 정신량, 그 쓰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적, 가치적, 사상적, 이념적 그 모든 차원이 응축되어 있다. 이 뿌리 반도에 흡수를 해라. 자, 천재지변과 질병의 이윤, 전쟁은 대재현이 인간에게 내리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업그레이드 시대의 끝판에 왜 이러한 표적이 주어지느냐? 인간의 지식으로서 육생 물질 문명을 최고조로에 올려놓고 AI에다가 모든 지식까지 심어 놓은 마당에 왜 이러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질병까지도 말입니다. 이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까닭에 환란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고, 또 정신력 없이 일으킨 육생의 문명은 마천루일 따름이라. 사랑을 한다 하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해요. 사랑이 배신한다고. 사랑은 배신하게 되어 있어. 사람이 배신하지 말아야지. 사랑을 왜? 내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왜? 무언가 니한테 찾아가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채울 수 있을 것이라 해서 너를 만나면 싹 트는 게 사랑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썸을 탄다 얘기를 하지. 썸 탄데 내가 너에게 이롭지 않으면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안 생겨. 나 또한 그대가 나에게 이로운 에너지원이 없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안 생긴다고. 자, 그래서 사랑해서 너를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갔는데 왜 인간은 변질을 할까? 사랑에 대한 변질이지 사람에 대한 변질은 아니에요. 사람으로 승화된 자가 있으면 변질 안 해요. 육생살이 인간에 머물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 육생의 인간에서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됐는 줄 알고 하는 것이지, 사랑은 언제든지 등 돌린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변질돼 등 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 일으키는 게 힘의 논리, 전쟁이라는 것이고, 또 전쟁은 왜 일어나나? 중신잡이 실량, 남북의 중신잡이 실량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동서 몸통, 가지 몸통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사랑, 변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육생의 인간의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었다면 사람은 변질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람으로 승화된 이들이 몇몇의 성인을 빼고는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질하는 것이에요. 사랑 믿지 마십시오. 인간, 사랑 때문에 울부짖으며 살아오지 않은 이들이 없어요. 나이 먹은 70, 80 먹은 그런 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놈의 저 어설픈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일이 고통스러워졌다. 어설픈 행위를 하지 마라. 어설프지 않으려 한다면 냉철하고 냉정해야 되는데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나. 그거는 진짜 극도로 이기적인 이들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지. 결국 인간은 사랑 때문에, 속고 속이기 때문에 치우친 사회 세상, 육생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인류의 미래를 찾으려면 삶이 어디쯤 왔는지를 알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기껏해야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다 한들 내 생각에 빠져 내 욕심으로 내 뒤를 돌아본 것뿐.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의 잘잘못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이기적이라 끝없이 그 인간의 생각의 한 지점에서부터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합리주의가 생겨나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 합리적인 삶은 변명을 일으키고, 합리적인 삶은 이 변명이 무엇을 또 얘기를 해요? 거짓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거짓은 없습니다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거짓이고, 상대방의 그 몰린 궁지를 해소시키기 위한 거짓은 방편이나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별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심오한 것이라 성인의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다갈의 논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이 차원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지를 받을수록 인기가 오르는 법이고, 오르는 인기만큼 위계도 오르는 법이므로 얼마나 균형을 맞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우친 행위에 얼마나 알맞는 정해추를 올려놓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해추는 무엇일까요? 이게 정해진 것일까요? 인간의 이 지금까지의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현현한 이 세상의 정의 법도는 인기를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간을 오늘의 현 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판을 대자연이 뒤집어 놨는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해추는 개개인에 따라 주어진 인연의 수만큼 그 근기에 따라 정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때는 그랬어요. 이런 덕된 삶을 살아라, 덕된 삶을 살아. 이로운 삶을 살아라, 이로운 삶.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때 하는 행동이 서로 이로운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못난 이들이 잘난 이들에게 덕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알랑방구 끼는 게 덕행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알랑방구예요. 덕행은 아쉬운 자들을 위해 이로운 자들이 해대는 게 덕행인 것이지, 아쉬운 자들은 이로운 자들을 위해 덕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역순으로 간다는 것이죠. 결국 선순환은 상에서 중에서 하로 이어져 나오는 게 선순환이다. 결국은 뭐예요? 뿌리에서 몸통을 생성시켜 몸통에서는 가지를 자라나게 해. 결국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는 이 나무 순환법이 선순환이다. 누가 먼저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공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알아야 돼요. 윗상층에서부터 공정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선순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비로소 나옵니다. 뿌리민족 통일의 행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변만화 활동유체를 위한 중심잡이 운용의 주체추를 얼마나 알맞게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정해추를 올려놓아야 하는데, 이 정해추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의 입장에서 올려놔야 하는 것이, 활동의 주체 아쉬운 자의 입장에서 올려놓는 것은 협상밖에 안 돼요. 그 또한 그 협상을 받아줄 수 있느냐가 이로운 자의 입장인 것이지 아쉬운 자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힘의 논리는 아쉬운 자들이 협상해 오는 걸 무시를 해요. 힘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것.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너의 가치, 이상, 철학, 사상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사회 세상에 정의추를 올려놔야 되는데 정의추를 올려놓는 법을 잊어먹고 살면 우리는 다시 뭘로 환원이 돼요? 육생살이 선천시대 심의 논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심의 논리 앞에 비굴하고 비천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민족의 행보는 인류사의 표적이 되어야 하므로 나를 위한 육생의 힘으로 하느냐, 너와 나 쓰임을 다하는 정신의 힘으로 하느냐의 공부가 주어진 것이에요. 지우친 세상, 힘의 논리가 여전히 우선시되고 있으니 힘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윤리의 도덕 넘어 대다연의 도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위적인 차원은 인간의 틀에서 갖춰놓은 것이고 인간의 그 틀에 갖춰놓은 이들이 누구인가? 있는 자, 가지는 자, 누리는 자들이에요.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있는 자, 누리는 자, 가지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질서의 계율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 하더라도 그 규율과 규칙에 위배되면 나는 질서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설해놓은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참 이게 비굴하고 비참한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나하기 나름이라 인간은 근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 언제나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 이로운 자는 아쉬운 자의 그 아쉬움을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 행위를 우리는 다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윤리 도덕 넘어 대자연의 도덕이 자리하고 있다. 대자연의 도덕,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 데 있어 운영주체가 균형을 잡아 나간다면 활동주체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마련인 것이죠. 이때 활동주체는 활동주체에 맞는 도야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성품은 내가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로운 운영주체가 너의 손을 잡아 나가는 것이지. 왜? 네가 받아온 실력, 재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로운 운영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그거 그 이로운 운영의 주체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멈춰버려 그 산 그 꼬라지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용의 주체는 운영주체로서 합당한 도야에 심써 나가야 할 것이죠. 아쉬워 찾아온 운영주체의 그 능력, 재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합당한 도야, 인성, 함양에 심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같이 손잡고 나가기 위한 인성 배양, 인성 함양은 불가피한 것이라. 어린 시절에 배우는 교육과 성인 시절에 배우는 교육과 중년 시절에 배우는 교육의 차원이 달리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 어린 시절에는 육생량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성인 시절에는 정신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며 왜 중년 시대는 인생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알 때 노년 시절의 삶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는 절로 일으켜 오늘날에 그 백고라 시즌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고라 문제, 또 그 홀로주택, 참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노인 문제로 우리 MZ세대가 무지 골머리 아파하는 것이죠. MZ세대는 합당한 세대예요. 현실적인 세대예요. 이기적인 세대예요. 그들은 정신량을 추구하고 있어요.
조화와 균형만 맞춰 나간다면 아무 소리를 하질 않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지 못한 이 아날로그 시대들이 해야 되는 라떼는 말이야, 물 한 바가지로 주름에 채우고 하루를 보낸 그런 노래가 있으면 왜 굶고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할 거야. 이해를 못하는 세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에게 그러한 가르침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꼰대 소리나 듣는 것이고 꼰대 문화 싫어하는 것이지, 조화와 균형만 맞춰 나가라는 얘기죠. 틀에 갇힌 유교적 가르침은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치킨 게임은 힘의 논리라. 아쉬운 활동 주체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잘 있는 자와 없는 자, 명예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부닥침은 누가 손해볼까요? 명예가 있는 자. 물론 돈으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상흔은 무지 커요. 그러니까 활동 주체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화가 극도로 달구어진 상태에서 달래기 힘들어지는 건 양양상충의 표상이라 아쉬운 이에게는 아쉬울 게 없어요. 육생물질 문명, 오늘날에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인데 과연 없어서 화가 잔뜩 나 있고 심의 논리 대륙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화를 돋고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살펴봅시다. 기업의 노사관계, 누가 운용주체이고 활동주체인가요? 화는 암세포와 갖다 키우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고착되어 암으로 퍼졌으니 잘못 수술하다가 노사 양측 모두 골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측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가 문을 닫으면 노조 측의 피해도 이미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사측도 그에 따른 피해가 심하다. 그렇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상생하는 것인가? 상생은 선순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착할 선자의 착한 순환이 아니라 먼저 선자의 선순환으로서 누가 아쉬운 이치에 있고 누가 이로운 이치에 있는지부터 바로 봐야 하는 것에부터 있어요. 그게 음양합의 공의수의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해양 세력이 있고 왜 대륙 세력이 있을까? 대륙 세력은 해양 세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대륙 세력에서 천변만화의 그 육생살인 물질 문명이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심으로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덮어버리면 난리 나요. 우리 그거 가끔 대자연에 잘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해일. 우리는 이것을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죠? 쓰나미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 지기는 초토화돼 버려요. 그것을 복구할 때까지의 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은 퇴행의 시간인 것이죠. 한 뜸이라도 지나 발전을 하기 위해 나갈 때도 아까운 시간인데도 그걸로 진화 복구에 힘쓴다면 물론 그를 통해 깨달음이 있겠죠. 무엇으로 인해 이러한 3회 차원을 겪어야 하는 것이며 심의 논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겠고 그로 인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로움의 차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러한 현자, 그러한 성자를 통해 깨우침을 받아야
하면 좋겠지만 먹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나 잘났다, 저기서도 나 잘났다, 이게 맞는 것이다, 저게 맞는 것이다. 조그만 지식의 차원을 갖고 있으면 분란을 일으키고 중심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만민들인데, 과연 그때도 나의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한 대안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철학을 바로 알아새길 수 있느냐는 얘기고, 그리고 그 철학이 나왔고 대안이 나왔으면 나의 가치적 삶으로서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가치적인 삶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사여탈, 남북의 중심은 청계 해양 세력을 품어 안은 남쪽의 운용의 주체요, 직이 대륙 세력을 등에 업은 북쪽의 활동의 주체라. 업그레이드 시대 전후로 서양 이란의 가지권 육색 문명은 해양을 통해 두둑을 거쳐 뿌리로 들어왔으므로, 이후에 동양 이안의 정신 문명은 뿌리 반도에서 창출하여 대륙 횡단 열차를 통해 몸통 대륙에서 해양 가지로 운송이 될 때, 그때 음양합이, 그 해양과 대륙이 하나 되는 음양합이 공유수를 이루는 것이라. 해양 이란의 육색양에 대륙 이안의 정신량이 부과된 사만의 인생길은 하늘길이라. 가고 싶은 그 어디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육생이 막혀 있고 또 대륙 횡단 열차도 막혀 있기 때문에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하늘길까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정신량을 갖다 쓰면 수임을 다하는 건데 왜 아무런 장벽이 없는 하늘길마저 누가 막혀놨느냐는 얘기죠. 가슴 아픈 소리예요. 누구의 권리로?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 육생의 선진국이라는 국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길까지 막아놨다. 온통한 일이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비행기 타고 하늘도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자유의지를 통해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고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로서 천재, 지재, 인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중신잡이 질량이 흔들리는 바람에 생장수상 질량이 천번만화를 일으키지 못해갖고 하늘의 길까지 막아버렸어. 하늘의 길까지 막아버렸다고. 환란의 시대가 대륙 횡단 열차 원년이 되어야 하는 때로 인류가 하나로 살아가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양을 통해 대륙을 열고 대륙을 통해 하늘을 연다는 것은 선순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이는 곧 뿌리의 법도가 몸통의 법도이고 몸통의 법도가 가지의 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뿌리 민족과 그 교류가 단절된 몸통 어찌 되겠어요? 몸통은 잘 알아요. 뿌리와는 순망치한 관계라.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서 올라 흡입시켜야 하는데 뿌리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오늘날의 그 육생의 이란의 중국의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어졌어요. 그대로 우리 나쁜 것만 갖다 그대로 올려보냈어요. 내가 2023년도 백두산 참 갔다 오고 올라갔다 오고 천재를 보면서까지 그 가이드가 여기에는 1가구 1인 2주택도 넘쳐날 지경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부동산 경제에 파탄이 오는 것도 이렇고, 지금 뿌리에서 부동산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몸통이라고 좋을 리 있겠어요? 뿌리의 경제가 몸통의 경제고 뿌리의 삶이고 몸통의 삶이라는 걸 잘 보십시오. 뿌리에서 줄기가 생겨난 몸통이 되었어. 이 몸통의 경제가, 몸통의 경기가 살아날 때 이 기운을 어디로 실어요? 가지로 실어낸다고. 그러니까 몸통의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저기 중양권,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쉽게 얘기한다면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 그리고 가해 몸통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 중국은 전쟁 안 합니다. 뿌리가 전쟁 안 하면 몸통도 전쟁 안 해요. 뿌리가 전쟁할 때 몸통이 전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원관계라고 그랬어요. 대만과 중국 서로 으르렁대게 만드는 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해양의 가지 세력, 격가지의 핵심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으르렁거리지 않게 만들면 미국 경제, 격가지의 핵심은 다민족 국가가 살아. 또 격가지의 핵심은 가장 많은 열매를 생산해. 열매를 생산해내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으면 미국은 건재하기 힘들어요. 그런 해양 세력이 두둑 일본을 통해 중신잡이 전략 남쪽은 운용의 주체에게 가하는 게 있어요. 이게 힘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위험하단 말이야. 힘으로 북쪽을 북속해서 품어 안으면 대륙 세력에서 가만히 있겠다. 핵심 몸통과 가해 몸통이 가만히 있겠어.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느냐는 것이지. 이상에 빠진 사고적 차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너무 쉽게 가지 말라. 자, 모든 육성물질 문명이 해양을 통해 반도로 들어왔으면 육성물질 문명을 반도에서 정신양, 쓰임을 다하는 정신양을 부과시켜 북쪽 활동 주체를 통해 하나는 핵심 몸통 중국으로 올려보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가해 몸통 소련으로 올려보내서 돌고 도는 차원으로 이루어 나갈 때 통일은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이 환란의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는 곧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가해 몸통의 전쟁,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원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 대륙순환열차. 하나는 가해 몸통으로. 해양을 통해 대륙을 열고 대륙을 통해 하늘을 연다는 것은 선순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이는 곧 뿌리의 법도가 몸통의 법도이고 몸통의 법도가 가지의 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해양 세력은 해양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대륙 세력은 대륙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해양과 대륙을 연결짓는 반도는 곧 하늘의 법도에 따라야 하는데 특히 해 듣는 딱 반도는 뿌리라. 대자연법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자연의 법도가 무엇인가? 상호적이며 상대적이며 상대성이라. 나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나하기 나름은 무엇이에요?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누가 아치어 찾아가는 자이고 누가 이루어 맞이하는 자인가에 따른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할 때 조화와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이 세계는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 반도는 해양과 대륙의 중심이어야 하는 만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를 중심으로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 저마다 박자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 박자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머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왼가지, 오른가지의 중심 질량에서 열매 맺는 것은 뿌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해양의 청기가 반도를 받쳐주니 반도가 대륙의 영양 성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면 환란의 시대는 도래하지 않는데, 환란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의 땀을 살아가지 않았기에 대재현이 내리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반도 뿌리가 살 때 대륙 몸통이 사는 법이고, 대륙 몸통이 살 때 해양 가지가 사는 법입니다. 육의 열매는 가지에서 맺고, 영양 성분은 뿌리에서 올려주고, 1대 36년, 3대 108년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육생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정신장을 낳지 못해 맞이한 환란의 시대,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특이사항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로는 20에서 30 사이라 남녀가 만나 음양합의 공유수를 이루는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것에 있어요. 가정을 꾸리는 것은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함이라. 가정이 없이 그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한다면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는 것과도 같다. 그대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며 그 통일에 대한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